2019년 11월 22일입니다. 저한테는 11월 22일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인데, 대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1월 22일만 되면은 그때 기억이 많이 나요. 아마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아니면 고개가 갸웃거리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기도 시간이 많이 모자란 게 인생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눈을 떠갖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다가 가끔 주로 그거 듣지만은 이제 김종배라든가 김현정 이렇게 다른 데를 듣는 거는 김어준 뉴스공장에 재수없는 정치인들이라든가 그 나올 때는 채널이 돌아가죠. 오늘 김현정이 뉴스쇼를 봤는데 이제 가막산에서 발견된 머리 없는 시신 사건,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눈길을 끄는 기사였습니다. 저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건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막산에서 이거죠. 사실은 어떤 30대 여성분이 집에다가 유서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유서로 추정되는 어떤 그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게 자발적으로 나간 건지 아니면은 끌려나간 건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30대 여성이 그런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는데, 사라진 후에 50일 만에 가막산에 있는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문제는 그 가막산에서 발견된 시신이라고 하는 게 머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체만 있는, 머리 없고 이제 요 아래쪽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시신을 확인하고,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실종 신고를 받고, 이제,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든가 CCTV를 통해서 대충 어느 산 쪽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고, 그 속에서, 이 수색견을 통해서 시신이 발견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신을 인도를 했고, 시신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머리 부분을 가리고 너무 참혹하니까 보지 말라. 그래서 그 남편하고 이 30대 여성분인 겁니다. 그분이 확인을 해갖고 그 머리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신원만 하체만 확인해갖고 경찰이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경찰을 믿고 이제 시신 인도 처리해갖고 장례식을 치려고 했더니, 근데 이제 장례를 치려고 하면 장례하는 사람들이 염을 하지 않습니까? 염을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깜짝 놀란 거죠. 왜?
머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족들한테 이게 뭐냐, 왜 머리가 없냐라고 해니까 그때서야 유족들이 알게 된 거죠. 다시 이게 50일 지난 겁니다. 실종된 50 발견된 다음에 경찰한테 항의를 한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경찰은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사위한테 얘기를 했는데 머리 없다고. 아니 내 사위는 발견된 적이 없다. 자기는 들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랑 사위가 통화하는 그 녹취가 여기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그때 이제 머리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바로 하루 만에 그 당일날이죠. 이 핸드폰 녹취가 나왔는데, 근데 좀 그 이튿날 수색을 한다고 해서 수색을 해가지고 수색해서 1시간 만에 발견됐다고. 머리가 시체로부터 150m 밑으로 굴러떨어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150m 아래쪽에 있는 어디건. 지금 이 시신이 발견된 데는요, 경사가 한 70에서 80도 된 이렇게 된 데입니다. 그래서 등산로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제 접근하기도 어렵죠. 어쨌든 그런 굴러떨어진 이런 상황은 어쨌든 정황상 그건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이렇게 그 150m 쭉 내려와서 머리가 있는데 조금 올라간데 해서 머리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머리에 지금 시신과 머리 이런데 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시신은 그 정도면 사실은 많이 긁히고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데 그런 긁힌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이런 나무라든지 부러진 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그건 유족의 얘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쨌든 첫 번째 그 사람이, 그 30대 여성이 죽으려고 유서를 써놓고 나가서 거기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일단은 전제는 그겁니다. 유서를 써놨다고 하지만 이거는 심리부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분이 실제로 자살을 할 만한 심리 상태, 여러 사회적 주변 환경이 그런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어떤 이 여성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유인해서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그 집에 몰래 유서를 갖다 놨다. 아니면은 어디 이 여성을 납치한다가 유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그걸 거기다 갖다 놨다. 아니면 집에 침입해서 이걸 쓰게 하고 데려갔다. 제일 그 가능성이 높은 거는 그런 거죠. 어느 곳에서 이 여성을 협박을 해서 이걸 쓰게 하고 유서를 두 사람이 갖다 놓고 어떤 이 용의자들이 갖다 놓고 거기서 죽였다.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주변의 CCTV라든가 그런 관계를 봐야 되는 거고,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핵심적인 부분은 현장 상황이 어떤가? 실제로 현장 상황에 어떻게 죽었는가?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목을 매단 것도 아니고, 그 목을 매달았다고 하면 현장 사진이 있겠죠. 발견했을 때. 그 수색견이 발견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수색견이 발견된 게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발견했으니까 목을 이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신이 어떻게 나무에 걸려 있었는지 아니면 일이 있었는지, 그러고 여기는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왜 머리는 안 찾은 건지 못 찾은 건지, 이거는 이 담당 경찰이 심각하게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 이거에 대한 담당 경찰이나 이것을 머리를 찾는데 지휘하지 않은 담당 경찰 관련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하죠? 머리가 없는 시신이 있었고, 근데 그 머리가 없는 시신이면 주변을 조금이라도 훑어봐야죠. 그죠? 그것도 수색견이 있었다면요. 그러면은, 수색견한테 조금 더 이렇게 하게 하면, 근데 실제로 발견되고 150m 하면, 물론 150m 갔다가 산으로 봐서 적은 범위는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라고 하면은 분명히 탐지할 수 있었는데, 왜 그냥 시신만 발견했나? 아예 머리가 전혀 못 발견했다고 하면 이거는 그래 뭐 다른 일이 있었겠지라는 거였는데, 아니 머리 없는 시신에서 150m에 있는 거를 그 당일날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는 뭐가 부족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현장 상황이 어떠냐? 현장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가장 그래도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런 데선 뭐 절벽 70, 80이 절벽이니까 혹시 투신을 했다. 투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왜냐하면 절벽에서 투신을 하지 이렇게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아니 나무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 데서 투신하고 그런 건 사실 그거는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어쨌든 그 근처에서 목을 매달았다. 근데 목을 매달았는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50일, 뭐 당일 나가자마자 목을 매달았으니까 당일날 부패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과 몸태가 분리가 돼갖고 몸통은 거기 떨어졌고, 그러면 머리는 한참 경사가 지니까 저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이러면 그러면 그 근처에 그럼 뭘 매달았다고 하는 끈이라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냐?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그걸 발견했다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없었다. 그러면 이거는 수색을 안 했다는 거야? 아니면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부분. 또 하나. 머리 전체가 이제 그 머리카락이 없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는가? 그러면은 애초에 그게 아니라 다른 데서 살해를 하고 거기는 유기장소만이다. 유기장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딘가에서 죽인 다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몸통이 분리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즉, 이게 이제 일정 정도 사람이 죽고 나면은 어쨌든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좀 목과 머리가, 사실 그것도 좀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그랬다. 근데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데 놔야 되는데 유기 자체가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아니라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거기 어딘가에서 던져져거나 아니면 살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참혹하게 참수를 당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돼서 살해된 후에 머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참수됐다고 하면 피가 많이 흘렀던 어떤 뭔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경찰은, 근데 문제는 경찰의 그 다음날 행위예요. 이게 진짜 타살의 가능성이 사실은 높은데 가족들한테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얘기해주지 않고 부검을 했다고 하면 예비 부검 소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안 해주고 머리가 없다는 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장례를 치르겠다. 본인들은 바로 1시간 만에 발견했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머리가 다른 데 있었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 경찰은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현준 뉴스쇼에서 경찰한테 의견을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꾹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수사 지휘했던 검사는 또 왜 이 모양 입고를 했느냐? 상당히 의문이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굴러떨어졌다고 해서 5m 올라갔다는, 사실은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들짐승이 훼손했다고 하면은 뭐 다른 이빨 자국이 없이라도 혹시라도 머리만 분리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들으면서 이 담당 경찰이 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가 사실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담당 경찰에는 딱 보니까 사건이 어려워. 머리만 있어. 그리고 사실 좀 황당하게 이 머리가 없는 시신이야. 어쨌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대략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유서라는 게 큰 작용을 하니까 유서 자살했어. 근데 어쨌든 뭘 어떻게 설명하지 못하니 자살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장례 치르세요. 그리고 얼굴은 좀 참혹하니까 보지 마세요. 그건 얼굴이 참혹하다는 거는 본인이 머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자기들 생각에 들짐승이 물어갔구나. 그걸 힘들게 찾느니 쉽게 머리가 훼손됐으니까 보지 말라고 하고 장례 치러서 화장해 버리고 그냥 자살로 처리하면 뭐 일도 없고 수사할 이유도 없고 검사한테도 대체 구식해 보고를 하고, 검사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무능함과 관심 없음의 대표적인 상황이죠. 만약에 가족들이 아니면 지금 그 장례식장에서 그냥 머리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대충 장례 치르고 화장했으면은 아마도 그냥 장례 치렀으니까 공소권 없음, 자살, 쳤을 거예요. 그러면 부검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글쎄요, 저는 부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경우로 하고 하면 경찰이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정밀 부검을 요청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했겠어요? 물론 그 유가족한테는 부검을 했다고 하지만 검안 정도 하고, 또 요즘은 서울에선 아니면 이 공의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안 그럴걸요? 제 기억으로는 안 그럴걸요? 그러니까 진짜 부검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검을 안 한 걸 했다고 하면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근데 만약에 부검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실제로는 독극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분리된 부분에 대한 정밀한 그걸 검사하지 않는 한 대략적으로 그냥 사인 불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사인 불명은 뭐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부검이들은 저기 유서 발견됐어요. 경찰한테 유서 발견됐어? 유서 발견됐죠. 그럼 자살이네 뭐. 그때부터 뭘 하냐면 이게 자살인 증거들을 그 몸에서 더 몇 가지를 더 부검 검사를 더 쓰는 거죠. 되게 웃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생각이 그러죠.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검을 하고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수사와 증거 분석이 분리돼야 되는 게 항상 이래요. 우리 이제 CSI 드라마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 수사 드라마의 건법 남녀 같은 것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법 남녀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부검과 관련된 수사 드라마는 그거는 사실은 대단히 제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부검이들의 입장에서 수사 드라마가 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실제 원리 원칙대로라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면은 뭔가를 맞추려고 해요.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부검. 유서 나왔어. 자살. 그럼 요거는 그럼 이거는 아마도 목을 매달았는데 분리되거나 아니면 짐승이 물러나거나 쪽으로 부검조사가 약간 나갑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약간 나가네. 이럴 가능성도 있고 저럴 가능성도 있고 이게 열거식으로 왔는데 그거를 수사하는 사람이 딱 채는 거죠. 아주 양아치짓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런 걸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유서 나왔어. 그러니까 유서가 나왔으니까 자살이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몸에서 나온 시체 증거는 돈 들여서 검사해야 되고 또 뭐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힘들죠. 귀찮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잘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지금 지금 담당 경찰의 이 업무 흐름을 보면은 그리고 유족들한테 한 행동을 보면은 이건 그냥 장례 치르고 화장해서 시체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 제기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부검 기록이나 뭐 이런 거 기록들은 다 경찰이나 저쪽에 가지고 있으니까 안 내주면 그만이에요. 내줘도 시간이 한참 이미 종결한 다음에 이게 이제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죠. 제가 보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죽음에는 4가지가 있는데 타살, 자살, 사고사, 자연사 이 4가 있는데 거기서 이건 타살 쪽으로 하려고 하면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단 제일 편한 건 뭐예요? 자살을 처리하는 거죠. 쉽잖아요. 왜? 유서가 있는데. 그럼 거꾸로 만약에 어떤 범인이 유서를 강압적으로 쓰게 만들고 조작했다. 어떤 예를 들면 사채업자 놈이 그래서 거기서 갖다 죽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고민해 볼 게 많은 사건입니다. 이게. 유족들도 갑갑하고 답답하고 황당하죠.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경찰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게 언론의 발표가 이렇게 됐으니까 청와대 청원도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경찰에서 뭔 것든 입장을 발표할 거예요. 뭐 부검을 했으면 부검을 했다. 아니 왜 머리는 거기 있는 걸 불구하고 찾지 않았느냐? 왜 그리고 분명히 타살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왜 머리 없이 장례를 치르게 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 표명이 있을 거예요. 그 입장 표명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걱정입니다. 이딴 식으로 경찰 수사가 되면은 어떤 국민이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겠습니까? 어제 제가 인천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 강연을 갔다 오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이제 제가 월요일마다 출연하는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조승원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경향신문에서 요새 그 기사를 내갖고 아주 호평을 받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김용균 기획 보도기사입니다. 저는 언론의 역할이 이런 기사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기획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명 노동자가 사고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습니다. 목숨만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치고 뭐 하는 거는 다 뺀 겁니다. 그래서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너무 부실하게 만들어져 갖고 그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람이 죽어도 재벌 아니면 기업주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고 기껏해야 벌금 받는 평균 400만 원 정도의 위험의 외주와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경향신문에 그분들의 이름이 이제 뭐 땡땡 처리돼 갖고 했습니다. 작년에 한 명 죽은, 한 해 죽은 천몇백 명, 하루에 3명이니까. 이제 우리 사회도 바뀌어야죠. 뭐 예전역에 바뀌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3명이나 산업재해로 죽는 이런 대한민국이 참 올해도 작년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 현대중공업에서 계속 자살과 사고사로 논란이 됐던 정범식 씨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제가 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TBS 교통방송에 무슨 보도국 기자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아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이 감옥산에 발견된 머리 없는 시체. 이거는 그럼 공식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냐? 자살입니다. 근데 좀 되게 이상하죠? 자살이 아닌데? 자살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처리는 자살입니다. 이런 자살이 많다. 플러스 예를 들면 이 산업재해 관련된 부분에서 엄청나게 높은 노동 강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 와서 그 PTSD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했다. 이런 건 제외하고라도 정범식의 사례처럼 실제로는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이나 아니면 사업 쪽에서는 자살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거에 방조한 부검감정서. 가족에 사실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 라고. 왜 부검감정서에 그따위 얘기를 씁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살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실제로는 저 정밀하게 수사를 해서 이게 타살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되는 경찰과 부검이들이 오히려 그런 잘못된 거를 방조하거나 오히려 그렇게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실제로는 산업재해 사고사여야지 맞는 건데 자살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되게 쉽죠? 자살이면 누구도 보험금 물어주지 않아도 되고 누구도 책임이 안 지니까 본인만 책임지는 거. 이게 심각한 범죄 통계상의 문제가 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자살률이 높은 거 맞다. 그런데 거기에는 허수가 분명히 존재한다. 즉 감옥산에 발견된 시신 정범식 씨의 사례처럼
실제로는 자살이 아닌데 자살로 처리되는 통계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갖고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걸 극복하지 않는 한 경찰은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업장에서 어찌어찌해서 어떤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회사 노무관리자나 아니면 경찰이 이렇게 하는데 노무관리자가 이게 그냥 이 산업재해를 처리하면은 자기 보험금 나가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딱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가족에 문제가 있어. 엊그제 자기 부인하고 싸웠대. 그럼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노무관리자들은. 그러니까 딱 몰아가는 겁니다. 거 봐. 이거 자살이네. 응? 신병을 비관해갖고, 신병을 비관해서 지가 떨어졌네. 근데 그 산재보험금 타먹으려고 이렇게 했네. 그러면은 경찰도 이러이러하다가 힘 있는 사람 말을 들어갖고,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굳이 그걸 그렇게 경찰이 나서갖고 수사해 줄 이유가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의 힘이 있는 회사와 척을 지면서까지 힘없는 노동자들의 억울함보다는 힘이 있는 회사 얘기를 들어주는 게 더 좋죠. 그 힘이 있는 회사는 지역에 방위협의회 아니면 무슨 협의회 돈도 많이 내고 응? 딱 보면 회사 이 재벌 기업 보니까 어디 국회의원도 하고 막 그죠? 그래 자살이네 자살 탱 그러면 검사들도 보지도 않고 탱 그죠?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처리되는지. 경향신문의 이 기획기사는 상당히 훌륭하고 그 기획기사 플러스 제가 말씀드린 이것까지도 언젠가는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지에 대한 진짜 자살률과 자살이면 안 되는 것이 자살이 된 거에 대한 부분 그 시스템, 메커니즘 감악산 머리 없는 시신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정범시치 같은 이런 산업재해인데 자살로 처리되는 그런 그래서 유가족들이 억울하겠다고 계속 하소연한 그런데도 다 외면하는 국가기관에서 외면하는 그나마 법원에서는 그 가능성을 인정했어요. 근데 그것도 민사소송에서 소위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검찰놈들은 안중에도 없는 저의 과제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살이라고 하는 그 항목을 대하실 때 제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명백하게 유서가 나왔고 무엇인가 진짜 자살일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충실한 기자님들이 이 경향신문 같이 아주 올곧은 정론 기자들 말고 기레기들 즉 경찰의 뒤를 발라주는 검찰의 뒤를 발라줘 갖고 그대로 받아 쓰는 그죠? 그리고 또 힘이 있는 뭐 회사라든가 이런 가정사가 안 좋았대 유서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 그대로 발표되면 그대로 자살해 그런 것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그 얘기 뭐 짧게 하려고 하는데 벌써 35분이네요. 마지막으로 어제 스트레이트 세월호 참사 헬기 구조 그래서 임경빈 학생 말고 한 학생이 더 있었죠.
음. 저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에 거기 관련됐던 공무원들 확신하죠. 뭡니까? 구조를 안 한 겁니다. 그죠? 근데 구조를 안 한 이유는 구조를 안 한 건 맞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구조하려고 했는데 구조를 막은 게 어떤 놈들이 있죠? 하나 더. 다시 말씀드리면 왜 막았을까? 왜 막았는가를 총론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론으로 왜 헬기를 오후 2시 이후에 아니면 특정한 시간 이후에 뜨지 못하게 했을까? 그리고 자기네들 해경 헬기만 뜨게 했을까?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다양한 통신 기록들 그리고 영상 기록들 이런 것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참사의 당시의 상황은 전면적으로 강제 수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세월호 특수단의 특조단의 검찰 특조단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